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 디벨로퍼로 도전해본다 했을 때 이제 유튜브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대충 어떤 거다라는 거 그림을 잡았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고 뭐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세부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무기 때문에 그래요. 실무에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공부한다는 것도 유튜브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좀 더 내가 개발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부동산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비. 우리는 사업비를 어떻게 했겠죠? 은행에서 빌려왔죠. 그걸 PF라고 얘기했습니다. PF. 이 은행에서 빌려오는 사업비, 이 사업비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려오는 건데, 이 사업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대체 이 100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토지가 있어야 되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 매입 비용을 우리가 보통 30% 이상을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 20%에서 25% 정도 된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사업성이 있는 토지를 만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0% 넘기지 마라. 30% 넘기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낮아질수록 20% 되고 그 아래로 갈수록 우리는 사업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 개발 사업이 됩니다. 가능하면 30%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가 있고 간접 공사비가 있습니다. 자, 직접 공사비하고 간접 공사비를 합쳐서 가능하면 60%에 맞추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실무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직접 공사비하고 간접 공사비를 60%에 맞추려면 정말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맞춰야 사업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직접 공사비가 60%가 넘어갔다, 직접 공사비가 60% 넘어갔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사업성이 없고, 왜냐면 간접 공사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비와 관련된 건 60% 안쪽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 50%, 그죠? 50%. 이게 50%, 직접 공사비가 한 50% 정도가 돼야 간접 공사비가 또 있기 때문에, 간접 공사비가 5%에서 10%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한 6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가 있는데, 판매비는 한 1%에서 2%이기 때문에 그냥 공사비에 녹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고, 세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10%에서 한 15%까지 봅니다. 자, 이해되셨죠? 공사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합친 그런 공사비하고 토지 대금에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아버리면 이쪽이, 그죠? 일반 기타 비용에서 다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토지 매입 비용은 30% 넘어가 안 되는 거고, 20% 정도에 맞추는 게 좋고, 그죠? 20에서 25% 사이 맞추는 게 좋고, 공사비하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합쳐서도 55에서 60 사이에서 맞추는 게 그나마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분이 되고 이게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사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00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러면 분양 가격은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 요것이 이제 우리의 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 가격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판매 가격은 뭐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갔다 그러면,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1층 주상복합이니까는 1층, 2층은 상가가 나올 거고, 2층, 3층, 4층이 오피스텔이다 그러면은 1층, 2층은 상가에 대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평당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3층, 4층은 이제 오피스텔이니까는 호실당 얼마 분양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아파트 같으면은 이제 평당 분양 가격이 나올 거고, 아파트 가격도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양 가격이 각 층별로 다 나옵니다. 이걸 다 합산하면 분양 가격이
토탈 전체적인 분양 가격이 나오는 거죠. 얼마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분양 가격, 전체 분양 가격에서 이 지금 사업비를 뺀 거, 그죠? 뺀 게 차액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사업 이윤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이윤은 어느 정도로 보냐? 보통 10% 봅니다. 10%. 이것도 달라요. 이것도 뭐냐면은 뭐 아파트 사업을 한다, 그죠? 오피스텔 사업을 한다, 상가, 그죠? 뭐 근린 상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가들, 그러니까 쇼핑몰 이런 걸 개발할 때하고의 이 퍼센테이지가 다르지만은 보통 10%를 보시면 돼요.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에서 15%까지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다 그러면 한 5%에서 10%, 그 안쪽에서 우리가 이윤을 보죠. 그리고 그 정도 사업성, 그 정도 보면은,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엑셀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숫자화 시킨 게, 그게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지 분석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성을 검토할 때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구상하고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엑셀로 그 수지 분석하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양식화 되어 있습니다. 양식화 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게 어렵다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 외부 용역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마치 내 수지 분석은 뭐 나밖에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뭐 컨설팅 피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사업을 이제 준비한다 그러면, 요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